대한민국의 어머니 신사임당 편입니다. 1504년 12월 5일 연산군대에 태어나서 중종, 인종을 거쳐 1551년 6월 20일 명종 때까지 47세를 사셨다. 진사 신명화의 무남 5녀 중 둘째 딸로 강원도 강릉구 두컨리 북평촌 외갓집에서 태어났고 외갓집인 오죽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본명은 신인선이라고는 하나 확실치 않고 고려 개국 공신인 신순겸 장군의 후손이다. 호는 사임으로 본인이 지었다. 사임의 뜻은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스승사 태임의 임에서 따왔다. 후대에서 별채를 뜻하는 당을 붙여 사임당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생전에는 사임 신씨로 불렸다. 고조부 신계는 자의정을 지냈고 할아버지 신수권은 영월 군수를 지낸 명문 가문이고 외갓집도 강원도에서 알아주는 부호로 명문 가문이었다. 외갓집 노비만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인 이사온과 아버지인 신명화로부터 성리학 교육을 받는다. 어머니 이씨는 결혼 후 줄곧 친정에 살았고 현명하고 냉철한 어머니 이씨를 통하여 외조부의 학식이 사임당의 예술과 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어려서부터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사임당은 시와 그림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여 아버지가 각별히 아꼈다. 4세 때 글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사임당은 기억력이 좋아 한학의 기본 서적을 금방 정통하였으며 한시를 곧잘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7세 때는 세종대왕 시대의 화가였던 안견의 그림을 본따서 그림을 그릴 정도여서 외할아버지 이사오는 7세 때부터 그녀에게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아버지 신명화는 처가의 원조를 받아 한성의 본가에서 과거 공부를 계속하였고 가끔씩 처가를 들르는 생활을 10년 넘게 계속하였다. 사임당은 18세 때 아버지 신명화가 한성에 있을 때 알게 된 이원수와 결혼하게 된다. 이원수의 집안은 사임당의 집안에 비하면 훨씬 가난하였다. 이원수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고 형제 하나 없는 외아들이었다. 이원수 본인도 제법 나이가 들어서 간신히 과거에 붙을 정도로 무능하지도 않고 특출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혼 당시 주위에서 아버지가 사위감을 볼 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신명화는 일부러 이런 사위감을 골라서 자신의 둘째 딸을 시집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림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던 사임당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체 높은 검문세가에 시집을 보내면 여자의 작품 활동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너무 볼품없는 집에 시집 보내면 살림살이가 바빠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 신명화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신명화 눈에 들어온 이가 이원수라는 총각이었다. 호르머니 밑에 자라 시집살이를 시킬 사람도 없었고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름 명문 가문인 덕수 이씨 가문이었고 이순신과도 친척지간이었다. 여러모로 재능이 출중한 딸을 시집 보내기 싫었던 친정아버지 신명화는 유독 둘째 사위감에게 처가살이를 제안했고 남편인 이원수는 장인 신명화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사임당은 결혼식을 강릉 외갓집에서 올리고 결혼생활도 자기 친정에서 시작한다. 아버지 신명화가 결혼하고 몇 달 후 세상을 떠나자 3년상을 친정에서 보내게 되고 3년상을 다 한 후 시댁이 있는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사임당은 친정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게 되자 경기도 파주의 시댁과 강원도 강릉의 친정을 오가면서 친정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거리가 멀어 왕래가 힘들자 중간 지점인 강원도 평창에 집을 얻어 몇 년을 살기도 한다. 이원수와의 사이에 5남 3녀를 두는데 셋째 아들 이이는 이름난 성리학자이자 조선 중후기 서인과 노론의 사상적인 시조였다. 다섯째 아들 이우는 관직은 정상품에 머물렀지만 시와 서화로 이름을 날렸고 장녀 이매창 역시 시와 그림에 뛰어나 작은 신사임당, 소사임당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남편 이원수는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해 10년간 별거를 약속하고 산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번번이 산에서 내려와 사임당은 결단력 없는 남편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녀는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비구니가 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남편 이원수는 3년 만에 학문을 단념,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음소로 관직에 진출하게 된다. 나중엔 큰아들 이선이 크자 같이 과거를 보러 다녔는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다가 나이 50이 돼서야 겨우 합격하여 학업직을 전전하였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신사임당의 효심은 변함이 없어 33세 때
셋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고향 강릉으로 내려갔다. 이때 오죽헌에서 대학자 율곡 이이가 태어난다. 이 오죽헌은 외할아버지 이사원이 아버지 신명화에게 선물로 준 별채라고 한다. 1537년 사임당은 이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한성부로 돌아가는 도중에 대관령 고기에 이르러 고향인 강릉을 바라보며 친정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시로 담았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머리 돌려 부평 땅을 한번 바라보니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그러나 신사임당의 부부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 이원수가 주막집 여인 권씨를 만나 딴살림을 살인 것이다. 남편 이원수가 첩을 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는다. 남편의 첩이지만 이원수보다 20살이나 어리고 어린 이선보다도 어리면서 술주정까지 심한 권씨를 사임당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버지 신명화나 외할아버지 이사원 역시 주변에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평생 듣지 못하면서 자라온 사임당이었다. 신사임당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남편이 재혼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이원수는 신사임당이 죽자마자 권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았다. 이후 맏아들 이성과 권씨는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싸웠을 정도였고, 이이는 어머니의 탈상 후 이원수에게 말도 하지 않고 금강산으로 출가해버리는 등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신사임당은 47세인 1551년 심장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고 6월 세상을 떠난다. 그녀의 죽음으로 아들 이이는 삶과 죽음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품고 방황하다가 한때 불교 승려가 되기도 한다. 남편인 이원수는 10년 후인 1561년 세상을 떠나고 신사임당과 합장을 하게 된다. 신사임당은 봉건 시대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자기 개발에 매진하였다. 시문과 그림, 글씨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로서의 생애를 개척하였고, 여성이면서도 성리학적 지식이 해박하였다는 점과 아들 이이, 이유, 딸 이매창을 대학자와 화가, 작가로 길러냈다는 점 역시 사후 그가 칭송받는 이유가 되었다. 그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문정왕후와 정난정은 탐욕의 상징으로, 황진이 등을 음란의 상징으로 비난하던 조선의 사대부들이 신사임당을 부덕과 현모 양처의 전형으로 칭송하였다. 또한 그녀의 아들 이이가 서인의 당수이자 노론의 학문적 시조가 되면서 우암 송시열, 영재 윤중 등에 의해 국가적인 위인으로 격상되었다. 작품으로는 자리도, 산수도, 초충도, 노환도, 별로도, 묘환조합도와 육폭초소 병풍 등이 있다. 묘는 경기도 파주군 율곡촌 율곡이이 가족묘역에 있다.